DA42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TDI와 6 버전이 있는데 이 6 버전이 좀 더 최신입니다. 190까지 속도가 나온다고 하죠. 뭐 사실 순항고도 아주 고고도에서의 순항고도 순항할 때 빼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이 기체의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디로 비행할 것이냐는 로드 데이터 누르고 FS 이코노미 제가 하고 있는 거에 이제 플래너가 따로 있어요. available 플레인에 여기 트윈스타 입력해 놓고 로드 업데이트를 한번 하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뜹니다. 이렇게 빨간 공항 몇 개가. 요게 지금 그 DA42가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KHUF네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뜨죠. 요거는 군용공항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저런 데는 가고 싶진 않고 3명의 패신저 승객을 수송하고 1430달러를 주는 아주 조그만 게 있네요. 여기 너무 돈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서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눌러보면 KLOT 여기 트윈스타가 한 대 있죠. 가보면 여기는 조금 있네요. 여기 적당할 것 같아요. 3명의 거리도 적당하고 요거를 Add Select Assignment to 하고 승객이 3명 탑니다. 여기 있네요. 렌트 드라이 125 웨스로 하든 뭐 드라이로 하든 뭐 결국에는 자기가 본인이 쓴 만큼만 돈을 내게 되더라고요. 드라이 한 다음에 이제 마이 플라이트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37%가 되어 있네요. 138이면 얘가 100%일 때 78갤런이니까 138마일이면 9갤런 정도 이제 소비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9 나누기 78 해보면 한 11.54% 정도 소비를 할 겁니다. 그럼 남은 게 25.56% 정도 남겠죠. 뭐 기름 더 추가 안 해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KOEB 한번 확인을 해주고 너무 이상한 데로 가는 거면 이제 안 가는 게 좋으니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KLOT KOEB 이렇게 되고요. 루트가 이렇게 되네요. 이쪽이 목표 공항 데스티니, 이쪽이 이제 출발 공항이죠. 디파처가 되고 바람 방향이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스카이 벡터하고 게임에서 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게임에서의 바람 방향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KOEB Low Altitude Airway. 이 기체가 이제 18,000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말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게임상의 산소 공급 장치가 구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1만 피트 이상 올라가는 건 좋진 않죠. 얘는 또 이렇게 바다로 이동을 하네요. 여기는 7번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뭐
아스팔트가 낫겠죠. 콘크리트도 괜찮고, 요거 9번은 40도 차이고, 바람하고 40도 차이고, 2번은 30도 차이네요.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아스팔트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항로가 문제인데, 잠깐 이제 눈이 어지러우니까 잠깐 이걸 좀 꺼놓고, 여기가 호수예요.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죠? 일단 7번은 이렇게 됩니다. IB JIH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 위쪽으로 들어올 거냐 아래쪽으로 들어올 거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부채꼴 모양으로 볼 때는 뭐 위쪽이나 아래쪽 다 사용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여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각도상으로 볼 때, 부채꼴의 각도상으로 볼 때 25마일, 뭐 큰 차이는 안 나네요. 50마일 안쪽이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동쪽으로 떠서 동쪽으로 착륙하는 거라 굳이 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VOR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여기는 항로가 없죠. 좀 거리가 또 길고, 41마일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고, 이 월드맵은 그 스크립트, 그러니까 자동 오토 봇이 짜주는 항로고, 여기에 이 루트는 이제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거예요. 실제 현실 세계 그 조종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올려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올려놓은 항로가 게임용 항로인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심브리프 같은 게임용 항로.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50마일 안쪽이죠.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CGT. 요거는 이제 볼텍이고, 요거는 VOR DM이죠. 육각형 모양이 있으면 그게 VOR이고, 사각형이 DM입니다. 볼텍은 대개 이제 미국 땅에만 있어요. 미국 사람, 미국 군인들이 쓰는 거라서, 볼텍이죠. 아이콘이. 그 다음에 GSH 바젤 GSH 그 옆에 바젤. 금방 눈에 안 띄어요. 여기 있네요. 바겔. 바뀌긴 했는데, 여기로 들어갈 게 아니고 이제 여기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차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 부채꼴 각도상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서 IBJIH 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클릭해서 add를 눌러서 붙으면 좋은데, 안 붙는 경우는 콕핏에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고도 값이 월드맵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비례하게 줍니다. 거리에 정비례하게. 그래서 아마 동홀이니까 13,000이나 15,000 줄 것 같은데, 얘가 글라이드라서 또 고도를 또 되게 낮게 줍니다. 비행 고도를 뭐 3,000피트 그냥 지면에 딱 붙어서 비행을 하고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여튼 우리는 1만 피트 이상 올라가면 산소 공급 장치가 없어요. 5,000밖에 안 주네요. 동홀이니까 9,000피트까지만 올라갈게요. 9,000피트. 요거는 이제 콕핏에서 다시 하면 되고, 플라이. 제가 주기장에서 시작을 안 하고 활주로에서 로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차가 이제 다른 기체들하고 좀 다르게 Tower Golf, Charlie Oscar Whiskey Sierra at runway 9er ready for departure IFR to Kilo Oscar Echo Bravo. Golf, Charlie Oscar Whiskey Sierra altimeter 29er decimal 9er 61054 at 9er. Cleared for takeoff runway 9er.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진이 DA62는 180마력, 180마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2는 160마력입니다. 160마력. 엔진 두 개가 각각 160마력. 레디 투 플라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하면 서로 닿아가지고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이 폭이 이게 이제 천장도 굉장히 낮고 폭도 너무 좁아가지고 세스나 172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GPS로 바꿔놓고 뭐 간단합니다. 크게 뭐 복잡한 건 없고 피트히터 켜주고 시작하자마자 파킹 브레이크부터 채워야 됩니다. 파킹 브레이크 채웠고 택시 라이트가 이제 켜져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손가락 두 개로 동시에 켜고 동시에 끄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택시 라이트를 이륙하는 동안까지는 계속 켜놓는 분들도 있고 활주로 들어오기 전에 택시는 꺼버리는 분도 있고 뭐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차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이거를 동시에 켜고 동시에 끄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이제 헤딩 돌려놓고요. 여기 요 헤딩도 원래는 이제 정면 보게 해놓고 이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이제 선회할 방향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약간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스탠다드는 항공업계 스탠다드는 이제 정면을 보게 해놓는 거죠. 이제 프록을 우리가 셀렉터 어프로치 7번이었죠. LPV가 있고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나 여기가 아니고 여기 가운데 인터미디어 픽스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IBJH 코러스 리버서는 프로세저 턴을 돌 거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No PT라고 돼 있죠. 프로세저 턴을 돌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 각도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서 돌지 않는다. NO라고 해놓고요. 미니멈이 1310이죠. 10 1306이 아니고 1의 단위로는 입력이 안 됩니다. 지원 다우즈니 1300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금방 올라가요. 제가 쉬프트 키 누르는 거를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한참 예전에 고생을 했는데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랬네요. 하여튼 로드 가끔 이게 이제 고도값이 안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에어웨이라고 해서 뭐 들어가 있는 그 픽스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 에어웨이를 지우고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주면 이 고도값이 잘 뜹니다. 뭐 그 다음에 뭐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액션 스타트 플라이트 3명이 탑승하고 기름도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파킹 브레이크 풀고 풀 스로틀 올리고 저걸 안 했네.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서 토가 모드 이거 헤딩만 돌려놓고 고도값을 입력을 안 했네요. 자, 로테이트. 근데 원래
입력 안 하고 이륙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자, 바퀴 접어주고요. 요 댐퍼. 바퀴 접어준 다음에 요 댐퍼 항상 넣고,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걸어주세요. 네, 오토파일럿 걸렸죠? 네, 잠깐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000피트까지 올라가라고 그러죠? 타겟고도 9,000. Don't sink. Don't Yeah. sink. VS. Don't sink. vs. Don't sink. Don't Yeah. sink. 자, 헤딩, 나부, FLC. 버튼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DA60이랑. 헤딩 나부 FLC 누르면 이제 토가가 이제 완전 사라지죠. 덮어 쓰기 때문에. 네, don't think 그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좋아하질 않아요. 하여튼 토가에다 놨는데 스로틀 좀 낮춰주고요. 토가에다 놨는데 이게 스로틀도 100% 해놨고요. 근데도 don't think 하는 거 보면 하여튼 뭔가 좀 잘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륙이 끝나면 곧바로 이제 펌프를 꺼줍니다.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사 기체랑 이제 시러스 SR22랑 좀 차이가 있죠. 시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공랭식 엔진인데 거의 순환고도 올라갈 때까지 계속 펌프를 켜놓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다이아몬드 엔진은 이제 순행식 엔진인데 이륙하자마자 바로 펌프 꺼버립니다. 뭐 연료 종류도 다르고. 이 클라임 레이트의 경우에는 그 이륙할 때 초기 클라임이라고 그러죠. 이니셜 클라임 값하고 그러니까 테이크오프 이륙할 때의 초기 클라임 값 세팅은 맥스 클라임 레이트, 그러니까 쭉 안정적으로 상승할 때 그 맥스 클라임 레이트보다 좀 작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DA62는 이제 180마력이라서 그게 이제 800피트 정도 놓고 이니셜 클라임 값을 세팅을 하면 되는데 얘는 720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700이나 600 정도로 세팅을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에 이륙할 때. 설명을 못했네요. 뭐 순행식 엔진이라서 ITT 온도에 뭐 그렇게 구애받는 엔진은 아니에요. ITT 아예 없죠. 아예 없습니다. 오일 온도도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게임이라 그런지 뭐 올라갈 때는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갑자기 막 확 내려가는 그런 좀 희한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Chicago Center United 1974 Heavy is passing 7,200 feet, climbing 9,400 feet. United 1974 Heavy. 이 다이아몬드사가 원래 이제 동력 글라이드를 만들던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처음 개발한 이제 기차가 이 DA42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사가 원래 글라이드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날개 길이가 좀 길고 약간 글라이드처럼 실속 특성이 굉장히 그 유순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실속 연습하기에는 딱 좋죠. 그래서 쌍발 엔진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이 그 비행학교에서 이 DA42를 상당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글라이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실속이 유순하니까 이거를 뭐 비행 연습에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좀 그렇긴 하네요. 그 학생 훈련사들이 이 기체를 개발을 했다고, 그 게임용으로 게임용 DA42 개발한 게 이게 COWS 회사에서 내놓은 요 기체죠.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쓰려고 개발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JetBlue 615 Heavy Chicago Center radar contact. Continue to ROSM. 실내 입달. 실내 입사. 잘 가고 있고, 요거 이제 밤에 패널 밝게 해주는 거고, 원래는 여기 이제 산소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산소 버튼이 없습니다. Good day. 127.89er Echo Romeo. Goodbye. 요거는 쿼크 시계죠. 아워. 시간 카운터하는 것 같은데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클릭이 안 돼요. 요것도 ELT라고 해서 이제 추락했을 때 위치를 송신해주는 장치인데요. 또 구현을 안 시켜놨고 뭐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하기야 뭐 추락할 일이 없으니까. 게임에서 뭐 추락하면 그걸로 끝이지 뭐 구조받기 위해서 위치를 송신하고 그런 게 사실 없긴 하니까 그렇게 해놓긴 했죠. 또 훈련 학교에서 뭐 1만 피트 이상 올라갈 일이 잘 없으니까 이제 산소도 빼버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이것저것 다 구현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도 Niner Echo Romeo contact Chicago Center on 135.9er. Good day. Going to 135.9er. 지금 바깥 온도가 4도네요. Chicago Center November Tree 19er Echo. 아, 요거는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쪽은 TKS 디아이스 시스템 계통이죠. 방빙이 아니라 하여튼 얼음 제거용 시스템인데 요거는 예비 배터리인데 아마도 1회용 배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건 한번 사용하면 아마 교체만 되는 것 같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웨더 레이더. 제가 이렇게 한번 켜놨더니 계속 되어 있네요. 넥스라드. 근데 이제 구현 자체는 레이더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냥 약간 구현 자체는 좀 그런데 이거 안개 낀 거 보세요. 제가 딱 비행하는 고도에 딱 맞춰서 아주 낮은 고도에 구름을 이렇게 자꾸 해주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자, 레이어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구름이 없죠. 5000피트부터 2만 피트까지 사이에 구름이 여기 없습니다. 현실에는 없는데 게임 속에는 있죠. 그것도 딱 제가 비행하는 고도에 딱 맞춰서 이게 새 기체를 구매하고 나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한 1, 2주 정도 이런 식으로 구름이 좀 쫓아다니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의심적인 의심을 제가 좀 하게 돼요. 자, 피스톤 엔진 기체는 75% 이상 사용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5% 이렇게 피스톤은 아무래도 왕복 운동을 하다 보니까 회전 운동만 하면 되는 터보 프롭에 비해서는 좀 엔진 내구도 상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75%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V나브 눌러놓고 내려갈 준비를 해야죠. 여기가 3000 이상이네요. 타겟고도 3000. 바람이 뒤에서 굉장히 세게 불어오고 있는데 GS가 196이나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FS 이코노미에서는 치팅이나 해킹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75%보다 이제 더 낮춥니다. 스로틀을. 이게 현실에서라면 이제 뒷바람이 불면 좋다, 순항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순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FS 이코노미 저처럼 이제 승객 나르고 하는 요거 이제 할 때는 이제 치팅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로틀을 좀 낮춥니다. 근데 현실에서도 75%보다는 55%를 더 많이 쓴다고 해요. 스로틀을 엔진을 좀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엔진 내구도를 아끼려고. 토드는 아재를 조금 지나서 있는데 ATC의 디폴트 ATC 이제 기본 특성이 좀 일찍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는 경우가 뭐 90% 정도 됩니다. 10%는 여기 또는 약간 지나서 내려가라고 지시를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 90%는 좀 일찍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인딩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죠. 좀 천천히 내려가는 ATC의 지시를 따르기는 하지만 조금 천천히 내려가면서 토드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트릭을 사용하는데, 또 ATC가 800 이상의 속도로 또 내려가라고 그 조건이 또 하나 더 붙어요. 이 디폴트 ATC는 현실에선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또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새 기체를 마련했으니 너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비행을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딱 요 모습이에요. 바로 밑에 구름에 잠겼다가 올라왔다, 잠겼다 올라왔다 하는. 내려가라고 조금 앞에서 얘기를 해주네요. 이때 VS 놓고 마이너스 800 스로틀 좀 낮춰줘야죠. 지금 여기 깨끗해요. 이게 녹색 구간이 이거는 아이싱이고 녹색이 안 보이네요. 오늘따라 여기 있네요. 녹색. 이게 이제 IFR이거든요. 저기 터뷸런스 구간이거든요. 터뷸런스가 있으면 이 노란색 구역으로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공기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노란색 구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이 녹색 구간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붙어서 하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큰 공항에 들어갈 때는 좀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데, 뭐 조그만 공항 들어갈 때는 뭐 그렇게 속도를 내야 하는 건 아니죠. 다른 항공기의 교통에 뭐 방해되지 않게 이제 그런 걸 하는 건데, 어차피 작은 공항이면 다른 기체들도 다 느리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 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737 같은 이제 에어라이너들은 이착륙이 안 되죠. LPV 있고, 여기가 아이싱, 터뷸런스 하이로 있네요. 어딘가 여기도 지금 녹색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실내이기. 스로틀 좀 더 낮추고요. 차트에 그려져 있는 구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IBGH를 지나치면 그러면 GP 장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로틀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기어 내리라는 이제 경고 소리를 하는데, 요 20% 이상으로만 딱 해주면 그러면 소리가 없죠. 그리고 착륙하기 전에 이제 고온한도 대비해서 퓨어 넣어주고요. 퓨어 펌프 켜주고, 상승할 때 펌프를 키거든요. 그래서 미리 켜놓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엇갈리게 해놨는데,
현실 세계의 동영상을 보면 손가락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켜고 한꺼번에 끄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이구야. 구름 보세요, 구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게임에만 존재하는. 자, 첫 번째 플랩이 20도고, 바퀴 내려주고, 캡처가 되면 파이널입니다. 스로틀을 좀 많이 올려줘야죠. 속도 떨어지지 않게. 84로 이제 어프로치 할 건데, 자, 캡처 되면 파이널. 여기서부터가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FAF부터가 파이널이 아니고 캡처 되면 파이널입니다. 네, 그리고 풀플랩. 이 흰색 구간을 이제 벗어나기 전에 풀플랩. 실내길.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첫 번째 플랩이 20도 각도고 15도가 아니라 20도 각도고 두 번째 플랩이 42도나 됩니다. 다른 기체들은 보통 두 번째 플랩이 30도거든요. 40도짜리 플랩은 보통 이제 쇼트 필드, 굉장히 짧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사용하는 그 플랩인데, 이 DA42는 두 번째 플랩이 42예요. 저기 42도예요.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내려갈 때. 스로틀을 상당히 올려줘야 할 수 있고, 또 가끔은 이 트림이 약간 버그가 있는지 트림이 뭐 한 70 몇 뭐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속도가 더 느려지고. 84인데 레퍼런스 스피드가 84인데 약간 빠르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약간 느리게 들어가면 그 실수, 그러니까 플레어 할 때 동작이 좀 이상하게 바운싱이 많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약간 빠른 게 사실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84보다 작지는 않고 약간 큰 게 유리하다. 그래서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에어라이너 방식의 이제 플레어는 착륙은 펌 랜딩이죠. 쭉 내려가서 그냥 에이밍 포인트에 바퀴를 딱 대는 그런 거고, 터보 플롭의 경우에는 이제 플로팅을 좀 길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약간 이제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활주로 위를 계속 수평 비행하다가 천천히 접지를 하는 소프트 랜딩에 가깝죠. 근데 얘는 그 4인승 같은 조그만 기체들이 그 MSFS 2020에서 여기 내려갈 때 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잘 내려가고 있는데, 디폴트 기체들 타보시면 4인승 이하 기체들은 여기서 굉장히 그 속도가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합니다. 얘는 되게 안정적이죠. 이게 아마 유료 기체이기 때문에 좀 바람을 약간 다르게 해둔 것 같아요. 환경 변수를. 안정적인데 84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이 다이아몬드 기체들이 활주로 통과한 다음에 바로 스로틀 아이들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좀 많이 들어줍니다. 많이 들어주면서 터치다운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기체들이 그 MSFS 2020에서 착륙해 보시면 플레어가 잘 안 돼요. 그 플로팅이 잘 안 됩니다. 자, 오토파일럿 끄고, 요 댐퍼 끄고, 그 다음에 트림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약간 음압이 느껴지게 트림을 맞추시고요. 제가 단축키로 하기 때문에 잘 이제 느낌이 안 오실 텐데, 그 다음에 대충 에이밍 맞춘 다음에 스로틀 아이들하고 피치를, 기술을 굉장히 들어줘야 돼요. 스틱의 피치를. 제가 이걸 지금 잘 못해가지고 지금 연습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막 위아래로 막 요동을 쳤죠. 제가 피치를 안정화시키질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 착륙 방법이 참 유별난 것 같아요. 터보프롭을 제가 이제 FS 이코노미에서는 승객을 많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엔진을 가진 한 뭐 9명, 7명 최소 뭐 많으면 14명 뭐 이렇게 나를 수 있는 터보프롭을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플로팅 계통으로 제가 착륙을 많이 하거든요. 플로팅이 약간 긴 쪽으로 소프트 랜딩 하는 쪽으로. 근데 4인승 기체들은 착륙 방법이 진짜 조금 힘들어요, 저한테는. 자, 여기까지